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이걸 찍은 시간이 11월 27일 새벽인데요.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대한민국 헌정사에 몇 년 만에 한 번 일어날 일 또는 정권에서 한 번 일어날 일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첫 번째는 윤석열의 투쟁, 그죠? 윤석열의 저항. 그 뒤에는 국민의힘 시티즌 파워가 받쳐주고 있다. 피플 파워 파티 국민의힘당이 아니라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가 폭정 일로에 있다. 세 번째는 지금 전 월세난 부동산 종부세가 터지면서 부동산 종부세를 맞은 임대인들이 세금을 강탈할 위기에 있고 집을 갖다가 뺏기게 생기자 월세로 전환하고 월세를 받으면서 종부세를 월세로 받아서 내야 되겠다 하고 전세가 폭등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월세 폭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건데요. 제가 제목을 문재인이가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면은 문재인은 끝장난다 이렇게 달았을 거예요. 이렇게 안 달릴 수도 있어요. 영상에 안 올라가니까 자꾸 제목을 제가 바꾸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이게 변혁을 하고 세상을 바꿀 적에는 두 사람의 두 부류가 움직이게 되죠. 하나는 지식인, 쉽게 말해서 오피니언 리더들이 움직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 기층민중, 그죠? 기층민중들이 움직이죠. 그 기층민중은 노동자, 농민, 서민 또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기층민중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보면 그 역사적으로 그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기층민중이 움직일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쉽게 말해서 노동자, 농민, 그렇죠. 또는 서민 이런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문재인이가 그죠? 레닌이 구사했던 그 정책을 쓰고 있죠. 레닌 스탈린이 구사했던 정책을. 그래서 그 부자들을 떠들여 잡으면서 기총민중한테 돈을 뿌리고 다독거리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기층민중이라는 사람들은 길고 깊게 안 보고 현실에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죠. 현실에. 그래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사람들은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누구와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오피니언 리더들, 부자, 자산가들보다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의 4년, 5년 정권 전략이 그랬고 앞으로도 그런 걸 가져가겠다는 소리죠.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과거 같으면은 이 정도라면 우리 나이 든 세대가 기대하기를 학생들 20대 또는 30대 초임 직장인들이 봉기를 좀 해줬으면 하는데 그것은 실책이었어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광화문을 나가고 태극기를 흔들고 성종기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 그 과거 세력들이 실책이었어요. 그걸 안 했으면 어느 정도는 학생들이 붕괴를 할 여력이 생겼을 것인데 지금 학생들은 또 미래가 암담하죠. 미래가 암담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봉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들은 편하고 부유롭게 자란 세대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과거에 정권을 무너뜨렸던 민중 봉기를 기획할 여력이 없어요. 너무 힘들고 지들도 지금 알바, 직장 불안, 미래 불안, 주거 불안 이런 게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거죠. 그 핵심이 뭔가 야권에서 그죠 미래를 짊어질 리더가 안 보인다. 그리고 과거 세력이 자꾸 집권을 하려고 그러니까 정이 안 간다, 비호감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사건에서 윤석열 쉽게 말해서 문재인이가 윤석열을 파내게 하는 소리죠. 찍어내기도 아니고 톡 찍는 것도 아니고 그죠? 탁 쳐내는 것도 아니에요. 응? 언론에서는 윤석열 찍어내기, 쪼개내기, 푸내기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고고티브이 같은 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윤석열 파내기를 하는 중이에요. 얘네들이. 윤석열 파내기. 윤석열은 인생 자체가 검사였고 사내다움 마초 같은 기질을 갖고 있어요. 응? 당당하죠.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자기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아무리 흔들어도 윤석열을 움직이질 않으니까 파내려고 합니다. 뿌리채. 그게 이번에 추미애가 윤석열을 파내기 위해서 뭐를 했죠? 징계 6가지 사유를 들어서 징계를 갖다가 하고 감찰을 시행하며 그죠? 지금 조사 의뢰까지 들어갔죠. 법무부 장관이 실제적으로 권력은 법무부 장관보다 검찰총장이 더 크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사무행정을 하는 법무부 장관이 권력을 가진 검찰 조직을 가진 검찰총장을 수사를 해버렸다. 수사를 의뢰를 해버렸다. 그것도 윤석열의 대검을 통해서. 그 대검은 윤석열이가 지금 직무 배제 상태이므로 추미애와 문재인의 간신인 조남관을 통해서 조남관 대검 차장을 통해서 윤석열을 파내라 하고 지시를 했다. 수사 의뢰를 했다. 비극이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며칠 동안 이게 1년 동안 그렇지만은 마지막 지금 불꽃이 튀기면서 그죠? 피를 흘리는 마지막 혈투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인데 언제 끝날 것인가? 이번에는 끝납니다. 어떤 식으로든 끝나는데 제 같은 경우는 계속 윤석열이 파지든 자리에 남든 무조건 문재인과 추미애는 몰락의 길을 갈 것이다 하고 지금 계속 방송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변혁의 시대, 그죠? 혁명의 시대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죠? 변혁을 요구하는 거. 두 번째, 기층 민중들이 변혁을 요구하는 거.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 기층 민중이라고 갖고 있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문파 홍위병뿐이 없어요. 약 20%. 그들이 나머지 80%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나머지 80%는 경제와 국제관계, 국방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이념을 건드리지 말라. 즉 사고의 자유와 그죠? 사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건드리지 말라는 데서 시작을 하죠. 그게 민주주의라는 것이죠. 그죠? 민주주의를 탈을 쓰고 정권을 탈취한 그죠? 그 우리 책임이 큽니다. 민주주의를 탈을 쓰고 정권을 탈취한 문재인과 586 세력이 어느 순간 민주주의자가 아니고 괴물로 변했고 반민주주의자, 전체주의자, 독재로 변해버렸다. 그렇죠. 그리고 기층 민중들은 살기 힘들고 현실이 막막하므로 미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죽음이 없었다. 죽임이 없었다. 문재인이가 기층 민중을 죽임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건건히 살면서 문재인이가 시행하는 악하면서도 선한 정책에 길들여 가고 있다. 근데 그것을 눈치챈 사람들이 누구인가? 오피니언 리더들이다. 그게 신문, 그쵸. 상식적이고 양식을 가진 신문, 그리고 여러분이 듣는 고고티브이 같은 유튜브 방송, SNS, 이런 것이 지금 문재인을 치러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흔들리면은, 어느 쪽으로든지 국민들은 그쪽으로 지향을 한다. 그죠? 지금 이때까지는 보면은 문재인의 악정과 폭정과 전횡과 문재인을 갖다가 싫어하고 쫓아내고자 하는 세력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이제부터는 윤석열을 파냄으로써 이걸 갖다가 이제부터는 급격하게 문재인은 무너질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뭐 틀려도 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문을 보면 일단 헤드라인을 쫙 읽습니다. 저희 집에 조선일보하고 매일경제가 배달되는데요. 새벽에
매일경제는 요새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저는. 이제 사업을 안 하니까. 근데 쭉 헤드라인부터 읽고 먼저 보는 것이 사설과 칼럼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들어가서 타 신문의 사설과 칼럼을 봅니다. 한겨레도 보고 경향신문도 봅니다. 사설과 칼럼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자들도 오피니언 리더 속에 속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문재인한테 완전히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죠? 문재인은 안 된다 하는 여론이 지금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이란 인간은 애초에 누누이 말씀드렸고 신문 사설 칼럼에서도 그러지만은, 그죠? 문재인이 마지막 대통령을 원한다 하고 조선일보에서 26일 아침 칼럼을 쓰는데요. 마지막 대통령이라는 소리가 대통령직을 없애버리고 내각제로 가자, 그런 소리였죠. 그런데 대통령제는 있어야 하고,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상 75년 동안 일어나지 않아야 될, 75년은 아니고 한 60년을 보면 돼요. 박정희 이래. 솔직히 이승만 정권은 그거는 혼재된 나라였어요. 민주주의를 이승만이가 들여왔고 한미 동맹을 갖다가 고착화 시켰지만은 조선의 이념과, 그죠? 그 다음에 서구의 문물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그 후진국에 있던 대한민국은, 이승만 시대의 대한민국은 갈피를 못 잡았다. 국민은 피폐했고, 그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표방은 했지만은 일제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었고, 민중을 갖다가 탄압한 것이 너무나 많았다. 그러나 1960년 이래는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대한민국을 반석에 올리고 먹고 사는 문제와 산업을 갖다가 안정시키고 나면은 저들이 나를 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고 예견을 했었지만은 그렇게 갔었다. 그럼 60년 이래 1961년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 지금 6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문재인 하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지금 10대, 20대, 30대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과거의 사태를 보고 책을 통해서 배웠고 좌파의 이념을 통해서, 좌파의 찌라시를 통해서 배웠다. 그런데 40대부터는 그래도 대한민국 현대사를 통해서 몸으로 체험한 세대다. 부모한테 들었던, 현장에 있었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회의 주류가 60대 이상은 아니다. 30대부터 50대까지가 사회의 주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이탈을 원한다. 고고티브에는. 지금 30, 40, 50이 문재인을 강력히 지지하고 문재인 목숨을 갖다가 보호하는 세력인데, 과연 이번에 윤석열 사건을 치면서 그들이 계속 문재인한테 붙어 있을 것인가? 나는 그 중에서도 일부는 이탈을 하리라고 본다. 이런 것이죠. 고고티브에는. 그들이 노무현 이래 민주화를 외쳤고 노무현 이래 좌파의 성을 갖다 쌓으려 했지만은 이번에 문재인이가 윤석열을 퍼내는 과정을 보면서 삽질을 하는 것을 퍼내는 과정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일말의 양심이 있는 자들은 어느 정도 이탈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여론조사가 굉장히 편향화돼 가지고, 쉽게 말해서 문파나 문재인 지지자들은 강력하게 그 여론조사에 참여를 하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강력하게 참여는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중도 무당층들이, 그죠? 이번 사태를 보면서 문재인이가 추미애를 통해서 또는 이성유를 통해서 윤석열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퍼내는 걸 보면은, 보통 보면은 상식적인 사람이 보면은 윤석열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헌법주의자라는 걸 다 각인이 되어 있으므로 그걸 퍼내는 것을 보고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는 문재인을 지지했던 세력들도 조금씩 이탈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은 과거에도 그랬어요. 제가 이거 개설한 지가 작년 7월 달인가 개설하니까 7, 8, 9, 10, 11, 한 1년 5개월 됐죠. 됐는데 그때부터 민심은 문재인을 칠 준비를 끝냈다 그러는데, 요번에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이한다.
이거를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되고 잘 이용을 해야 된다. 보수 우파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인 혁명은 두 가지 부류해야 되는데 그게 합치될 적에 기층민중과 여론 주도층이 기층민중을 끌고 가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게 참 요원하게 돼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일부만 이탈을 하더라도 우리는 선거혁명으로 최소한 문재인을 끝낼 수가 있다. 우리만 조금 바뀌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그렇지 않고 오피니언 리더들이 비겁하게 계속 과거를 갖다 들고 나오고 과거를 향유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요원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보시면 알지만은 아무리 얘네들이 조작된 통계를 발표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다 그래도 그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기층 민중들이 삶이 점점 더 피폐해지면은 돌아설 것이다 하고 봐요. 하여튼 문재인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걸 토론으로 하면은 좀 유식하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고고티브이도. 그런데 뭐 그렇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힘을 내시고 4월 서울 보선에서 이기면 탄력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주말인데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